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생명의 특성이잖아. 그러면 생명의 특성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그 개체 보호를 위한 특성하고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 있어. 그거 이제 두 개를 구분하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살기에 적합하다, 생존에 적합하다는 거는 바로 적응이란 말이야. 적응.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적응해서 어떻게 돼?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질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새로운 종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자, 이 현상과 특성,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얘들이 있잖아. 그 얘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탁탁탁탁탁 찾아줘야 돼. 자, 일단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증식한다는 것은 생식이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무슨 생식이야? 무성생식. 그 다음에 마모사 잎을 건드리면 잎이 어떻게 이렇게 딱 접히지. 그러면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건드린다는 건 자극이고 잎이 접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겠고, 자, 나비 애벌레가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이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성충은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개체가 되는 것이 발생이지. 그 다음에 식물은 빌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분해한다, 합성한다는 것은 바로 물질 대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건조한 지역, 수분이 없는 곳에서는 잎의 물의 그 발산량, 물이 증발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잎의 크기를 줄여다 보니까 가시 형태가 되니까 오븐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연결되는 형태를 잘 좀 확인해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에서 각각에 대한 얘들이 설명이 나왔으니까 설명 보면서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우리 이게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야. 자, 여기 옆에 사이드 쪽에 답을 적어 놨으니까 문제 풀면서 이제 확인하는데, 우리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먹이에 따른, 그럼 이건 뭐야? 환경이네, 환경. 그치? 환경에 따른 부리 형태와 발의 발톱 모양이니까 거기에 따른 형질의 변화가 생겼단 얘기야. 즉 환경마다, 먹이 환경에 따라서 이 새의 형질의 변화가 됐다. 적응하면서 뭐가 됐다? 자연 선택이 되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얘들 찾아줘야지. 자, 올챙이가 된다. 수정란이 올챙이 된다는 거는 자, 발생에 해당이 되고, 자, 얘가 바로 이제 가시로 변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적응이 될 것이고, 자, 땀을 흘리면 우리 몸의 수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오줌의 양을 감소한다니까 얘는 항상성 조절에 해당이 되고, 자, 비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광합성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비췄더니 집신벌레가 빛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자,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자, 동물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주성이라고 그래, 주성. 자, 식물이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굴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빛에 의해서 그 빛이 비치는 쪽으로 갔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자, 그 자극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양성이라고 그래. 양성.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면 음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빛이 있는 쪽으로 갔으니까 양성이 되겠지. 그리고 집신벌레는 동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성이 될 것이고, 그것의 원인, 자극의 원인이 빛이니까 주광성이라고 그래. 양성, 주광성.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는, 자, 이건 답은 2번이 돼야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게 관련된 거, 자, 연결해서 문제 풀면 돼. 진화 과정에서 개체가 변하는 개체의 형질이 변하는 거지. 적응은 안 적응이 바로 그거야. 형질이 변하면서 적응이 되는 거야.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된 형질이 살아남고 그 적응된 형질이 계속 유전이 되니까 결국은 그 환경에 따라서 개체들의 특징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그 통합에서 배웠던 자연 선택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이 문제가 참 많이 나와. 그치? 이것도. 자, 고드름. 자, 무생물이란 말이야. 자,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란 말이야. 그리고 바이러스. 그치?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다? 핵의 유무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세포 소기 간의 유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의 유무도 될 거야. 왜? 자, 바이러스는 오로지 핵산하고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인정물질을 가지고 있는 잘 생산될 때 아미오가 바이러스가 됐다. 그럼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A는 아메바니까는 생명체고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 세포를 얘가 고리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들. 어떠한 것도 있는지 잘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문제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명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참 많이 나와. 생명뿐만 아니라 뭐 화학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좀 심플한 것은 심플한 예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찾아주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복잡한 건 이제 이건 좀 표현 형태로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대장균만 가지는 공통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 자, 증식한다면은 어떻게 돼? 얘는 안 하고 대장균 하니까 기억이 아니라 기급세라는 거지. 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냐? 둘 다 핵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O5인 이윤이 돼야 돼.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는 거는 자, 이것은 대장균만 해당이 되잖아.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독립적으로 못해. 숙주세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디귿세라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벤 다이어그램이 갖는 의미를 잘 좀 접해. 그럼 5번 또 한번 볼까? 자, A가 B에서 증식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가, 자, B가 바로, 자, 여기가 대장균이다, 대장균. 그러면 A는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바이러스야.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자, 이거는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그래서 요 대장균은 세포핵이 없어. 자, 세포핵이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원핵 생명체라고 그래. 원핵 세포. 자, 원핵 세포의 단세포 생명체라서 세포핵이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자, DNA가 세포질에서 이런 꼬여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대장균. 그래서 대장균 같은 이러한 원핵 세포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뭔지 알아? 세균이라고 할까요? 세균. 알겠죠? 세균은 다 원액이 있어요. 핵이 없는 세포핵이 없는 거야.
이걸 왜 지금 얘기해 주냐면 나중에 우리 몸에 방어 작용할 때 병원체 할 때 자, 세균하고 진균하고 구분할 거거든. 그러면은 세균은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를 얘기하고 진균은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진균은 곰팡이처럼 하고 이 곰팡이 특징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세포벽의 구성물질은 식물세포하고는 달라. 식물세포는 포도당이 연결된 이제 셀룰로스로 이루어졌다면, 자, 이게 이제 그 진균은 곰팡이 같은 얘네들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과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서 나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서 그래서 세균하고 진균 구분해줘야 돼.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핵산 DNA하고 단백질 결정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DNA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DNA가 이제 요 DNA 나왔지. 그래서 그 대장균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물질 대사하면서 복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제된 바이러스가 대장균을 뚫고 나오게 되면서 활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A가 B에서 증식한다는 얘기는 A가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인 대장균 안에서 증식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자, A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아니잖아. A는 세포가 아니잖아요. 증식은 해. 증식하지만 A는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까 세포 분열이 아니야.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표현은 틀렸어. 그냥 자기 복제라고 그래. 자기 복제. 그래서 세포 분열이 아니라 그냥 숙주세포 안에서 자기와 똑같은 놈을 만들어요. 자기 복제를 통해서 분열한다. 증식한다고 합니다. 증식한다. 자, B는 대장균이다. 그치? 자, 모두 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니은 딕시타피드. 자, 이 표현 조심해.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로 증식하지 않고 자기 복제로 증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복제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이제 숙주의 물질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신경 쓰자는 거야.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유형을 보면 이제 그 유형 또 있잖아. 이제 우리 이제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하고 연역적 탐구가 나온다. 그치? 그러면 자, 관은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을 해.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특이한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관찰하고자 하는 주제를 먼저 잡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했어.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관찰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 했을 때 그럼 침팬지 무리에서 내가 가서 침팬지처럼 같이 살 거냐. 아니면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항상 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관찰할 거냐. 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고안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찰하겠지. 그래서 관찰된 걸 봐서 침팬지는 이러한 행동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이제 관찰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야. 그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뭐가 빠졌다? 가설의 설정 단계가 빠졌고, 자, 탐구 설계와 그 수행의 단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설이 없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실험이 없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가 되겠지. 그럼 이제 연역적 탐구는 뭐냐? 똑같이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독특한 패턴이 보이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왜 저러지? 의문을 갖는 거야. 의문을. 그래서 관찰하면서 문제인식이라는 것은 왜 그런지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질 때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는 갑자기 뭐 허무맹랑한 것을 가설로 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바탕에서 이제 가설을 그래서 아마도 뭐뭐 이래서 그랬을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뭐뭐뭐 때문일 것이다 라는 자, 가설을 설정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 가설은 이거야.
조작 변인에 의한 누구의 영향을 보는 거야? 종속 변인의 영향을 보는 것이 바로 가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조작 변인에 의해서 종속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게 가설이야. 이게 가설이고, 그러니까 조작 변인을 세우고 종속 변인 세우고, 얘는 변하는 값이니까 요게 따라서 일자리 유지가 되는 변인을 통제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조군과 실험군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뭐라고 그랬지? 조작 변인이지, 조작 변인. 조작 변인이 없는 게 대조군이고 조작 변인이 있는 게 실험군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해석해서 가설이 맞다면 이 가설은 조작 변인에 의한 종속 변인의 영향이 이제 결론이 되고 명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가설을 재설정하는 과정이 또 들어가죠. 연역적 탐구가 돼. 파스텔은 생물이 없는 곳에는 생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뭘 통해서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어. 그러면 실험을 통했다는 얘기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야? 가설이 되는 거예요. 가설. 그치? 그러면 이 파스텔의 탐구 방법은 바로 연역적 탐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럼 간은 귀납적 탐구기 때문에 간은 귀납적 탐구기 때문에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먼저 찾는다. 잠정적인 해답이 바로 뭐다? 이게 가설이잖아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대조군을 설정하는 건 나니까 맞죠? 그래서 파스텔은 나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한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자, 3번 문제를 보면 간은 귀납적 탐구 사례고 나는 연역적 탐구 사례야. 구달이라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침팬지의 행동 특성을 관찰을 했네. 관찰된 특성을 종합해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것은 귀납적이죠. 가설도 없고 탐구도 없으니까. 레리는 2개의 병에다가 작은 고기 조각을 넣은 다음 한 병은 입구를 막지 않고 다른 한 병은 천으로 입구를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역적인 탐구를 하려면 최소한의 몇 개의 실험이 있어야 된다? 2개 이상의 실험이 있어야 돼요. 왜? 무조건 한 개는 대조군이기 때문에. 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험군, 조작 변인이 들어간 실험군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입구를 막지 않는 병의 고기 조각에서 구더기가 발생했어. 이것이 바로 이제 탐구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기 조각에 생긴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연역적이고 결국은 이제 가설을 증명한 거였죠. 그렇지? 그래서 가에서는 귀납은 아니잖아. 가설이 설정 없지.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대조군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입구를 막았냐, 막지 않았느냐, 즉 파리가 왔다 갔다 출입을 하냐 못하냐를 조작 변이로 둔 거잖아. 그럼 나머지 생육 조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 빛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은 통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되니까 더 따뜻한 것 아니지. 같은 온도에서 놔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형 4번 같은 유형 4번은 이제 연역적 탐구잖아. 그래서 이제 연역적 탐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좀 해줘야 되냐면, 일단 가설이 나오면 이 가설을 통해서 탐구를 설계할 때 조작 변인, 종속 변인, 변인 통제를 찾아줘야 돼. 그치? 근데 내가 그랬잖아. 가설은 뭐다? 조작 변인에 의한 종속 변인의 역량이야. 이 가설이야. 그래서 항상 가설은 조작 변인에 의한 종속 변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효소 X는 단백질을 분해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효소 X의 유무가 뭐가 돼요? 조작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의 분해의 유무가 뭐가 된다? 실험 결과인 종속 변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는 변인 통제 변인이 돼야겠지? 그래서 동일한 양이 같구나. 같은 거. 두 개의 시험관에 같은 조건으로,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한 다음에 반응시켜. 자, 첨가한 물질은 증류수 똑같네? 근데 뭐야? 효소가 있고 없고잖아. 그럼 결국 이 효소 X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조작 변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실험 1은 조작 변인이 없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야? 대조군이 되고, 실험 2가 자, 실험군 또는 뭐라고 한다? 조작군.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실험 1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았어. 실험 2에는 단백질이 분해됐어. 그래서 효소 X는 단백질을 분해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은 대조군. 자, 그 다음에 X의 첨가 여부는 통제가 아니라 뭐다? 조작 변인. 자, 이 탐구 과정은 연역적. 자,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찾는 과정이 나와. 뭐야? 1번 문제 볼까? 이거 왜 이래 갑자기 길어? 문제가 뭔데 이렇게 길지? 어? 자, 아카시아 나무에 개미가 서식하는 것을 보고 관찰했지. 자,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비해서 자, 생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개미는 아카시아 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어떤 영향이야? 좋은 영향이야? 나쁜 영향이야?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개미는 아카시아 나무의 생장에 무언가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뭐 여러 면에서 해충을 잡아먹는다든가. 그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도움이 주는 물질을 분비한다든가 뭐 이제 있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설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설을 세웠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을 자, 집단 A, B로 나눴습니다. 그럼 하나는 대조군, 하나는 실험군. 그치? 그래서 A는 서식하고 있는 개미를 지속적으로 제거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미의 유무가 조작변이니까 A가 바로 뭐가 돼? 대조군이 될 것이고. 자, 그럼 B는 개미를 그대로 뒀으니까 얘가 바로 실험군이 될 겁니다. 자, 10개월 후에 A와 B의 생장량을 했더니 대조군은 조금밖에 생장 안 했지만 자, 어떻게 돼요? 와, 조작군, 실험군은 엄청나게 생장했어. 그럼 분명히 개미는 아카시아 나무의 생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변인 통제시켰어. 자, 이거는 귀납이 아니지. 기억보기 틀렸고, 연역적. 아카시아 나무의 생장량은 실험 결과 종속 변인. 그치?
자,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나무보다 잘 생장을 못 하잖아. 뭐야, 이거 너무한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탐구 실험과 관련된 것들 좀 잘 봐줘야 돼. 자, 여기 뒤에 조금 더. 자, 요 뒤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 모은 거야. 요거. 자, 어디 보자. 여기서 몇가지. 자, 17번 볼까? 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야? 아스피린은 사람 세포 내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X의 생성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가설이 되겠지. 그래서 물질 X는, 아스피린은 X의 생성을 억제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서 얻은 세포를 두 개로 나눈 다음 대조군 실험군 하나는 아스피린을 처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스피린의 처리가 바로 뭐야? 이게 조작 변인이 되겠죠. 자, 기억과 니은에서 단위 시간당 X의 생산량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같았어. 자, 그러면 가설이 뭐냐면, 자, 이게 결론이 아스피린은 X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억제한 요 니은이 바로 아스피린을 처리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기억의 실험은 아스피린을 처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요 기억이 대조군이 되고, 자, 요 니은이 실험군, 조작군이 되겠지. 그래서 대조 실험은 당연히 수행이 됐습니다. 왜? 두 개의 실험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문제에 한 개 실험만 있어? 그럼 대조 실험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아스피린의 처리 여부는 종속이 아니라 조작 변이. 그래서 아스피린 처리를 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하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들. 구 번 문제 좀 볼까? 자, 동물종 A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실험이다. A의 수컷꼬리에 긴 장식, 나는 순간 긴장식물인 줄 알았어. 아니, 왜 꼬리에 긴장식물이 있지? 길이가 긴 장식물이 있는 걸 봤어. 우리 공작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 자,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장식물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조작 변인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 집단 1과 장식물의 길이가 짧은 수컷 집단 2에서 한 마리씩 골라서 암컷 한 마리가 뒀어. 자, 한 마리가 같이 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암컷은 집단 1의 수컷하고 짝을 지을 건지 배우자로 선택할 건지 집단 2에 있는 자, 요 수컷을 배우자로 지정할 건지 지목할 건지를 이제 관찰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1의 개체가 선택된 비율이 2의 개체가 선택된 비율보다 높았단 얘기야. 그럼 1의 개체는 뭐야? 긴 거잖아요. 2가 짧은 거잖아요. 긴 수컷을 많이 선택했으니까 이 가설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길수록 그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한다. 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기억은 가설이니까, 그쵸?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조작 변인이 선택한 비율이 아니라 이 암컷이 선택한 비율은 종속 변인입니다. 알겠니? 1과 2의 선택 비율이에요. 자, 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결론을 도출했잖아요. 그치? 결과랑 결론은 달라. 잘 들어. 결과는 종속 변인이고 결론은 가설이야. 그리고 이게 맞으면 명제, 일반화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만약 이 틀리면 다시 어떻게 돼요? 가설을 수정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과와 결론은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 도출 단계가 된다. 뭐야, 너무 쉽네?